어느 날, 모임이 끝난 지 보름도 채 안 돼요. 정혜 누나에게 전화가 왔다. 정태야, 나 정혜 누나인데. 지금 내 동네 와 있는데. 점심 약속 없으면 같이 먹을래? 정희 누나 웬일로 여기로 오셨어요? 그냥. 볼 일 있어서 온 김에 생각나서.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정혜 누나는 모임에서 유독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행동이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터라 그녀의 전화는 내게 반가움을 넘어서 묘한 설렘을 주었다. 좋아요. 누나가 괜찮은 곳 정해보세요. 응. 내가 아는 데 중에 괜찮은 곳 없어. 내가 정해봐. 그럼 조용히 얘기하기 좋은 일식집으로 갈게요. 괜찮죠? 좋아, 내비 찍고 찾아갈게. 점심 약속 당일. 정혜 누나는 베이지색 투피스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키스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음식을 먹으며 나는 대화는 가볍게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점점 분위기가 물을 걷었다. 정태. 무슨 운동 좋아해? 그녀가 불쑥 물었다. 저는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전부예요.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몰라. 나이 들면 운동이 정말 중요하거든. 나 헬스 시작한 지 10년 넘었어.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호호. 이게 다 노력의 결과지. 군살 하나 없는 거 봐. 만져봐도 돼. 그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내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반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어깨를 내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진짜야, 만져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 끝에 닿으며 그녀는 긴장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 어깨 위에 얹었다. 와. 진짜 탄탄하시네요. 군살이. 하나도 안 잡히네요. 그치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았다.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러 가려 했지만 주변에 적당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야, 그냥 우리 집 가서 마실래? 누나 집이요. 그래? 마침 시간도 애매하고 괜찮잖아. 대리를 불러 그녀와 나란히 차에 올랐다. 그녀의 집은 깔끔한 오피스텔로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다. 들어와 편하게 있어? 오남자 흔적이 전혀 없네요. 에이. 남자는 무슨 커피 한 잔 줄까? 좋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점점 수위를 높여갔고 정희 누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기 시작했다. 정태야, 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좋다. 요즘 너무 답답했거든. 왜요? 남자친구분이 잘못해 주나요? 아니? 잘해줘. 그래,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닌데. 낮이 아니라 밤에 잘 해주냐고요? 딱히 달라진 거 없이 여전해. 그럭저럭이야. 그래서 딴 남자 알아보는 중이잖아. 딴 남자 알아본다고요? 그래? 이참에 바람이라도 피워야지 뭐. 정태가 누나랑 한번 만나볼래? 너 나보고 세현을 하라는 거야? 난 그런 거 못해요. 내가 유부녀도 아닌데. 몰래 만나는 게 어때서? 야, 김정태. 너 나랑 연애 한번 해보자. 그녀의 돌직구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까? 누나 20살.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건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의 집 가웃이었다.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때도 이미 대학가의 자취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학비와 생활비에 더해 월세까지 부담하기엔 우리 집 형편으로는 벅찼고 나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고심 끝에 학교에서 자전거로 40분 거리에 고문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20분 만에 갈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 한 달에 10만 원 가까이 교통비가 나갔고 이 비용조차 아껴보고 싶었다. 때마침 유학을 떠나는 차촌 형이 아끼던 고급 자전거를 선물로 주었다. 형에게는 애정품이었지 나에게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교통비를 아껴 다음 학기 등록금에 곧 보태야겠다는 마음으로 자전거 통학을 결심했다. 하지만 초보라이더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거리 라이딩은 체력적으로 고역이었고 40분 이상 쉬지 않고 연속해서 자전거를 타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도 반년 정도 타니깐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자전거에 자신감도 관심도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리 지역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자전거 동호회에 바로 가입했다. 막상 가서 보니깐 여러모로 놀랍더라. 나는 그냥 바람막이에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 입고 헬멧에 자전거만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치 프로 자전거 선수 마냥 빗, 저디 장갑곡을, 가민, 액션캠 등등 풀장착이었다. 물론 나도 장비병 걸려서 지금은 저런 상태이다. 아무튼과 20살 된 애기가 자전거같이 타보겠다고 그러고 나왔으니 동호회 형 누나들 입장에서는 많이 귀엽지 않았을까? 쉽지만 동호회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나를 이용해서 자신을 추켜 세워보려는 자존감은 낮고 대나온 아저씨들의 잔치였다. 자신의 자전거는 난 2천만 원짜리다. 내가 정치인. 누구랑 동문이라 친하다. 나는 한남더일 아파트에 산다. 어쩌고 저쩌고 바이크 푸어해. 정치인이랑은 악수만 해. 본 거였고 자가주택은 커녕 자가용도 없던 자존감 낮은 아저씨들의 허풍잔치였지만 20살짜리 애기가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불편하지만 그냥 우와 대단하세요 하고 엄지척해주면 아저씨들이 신나서 라이딩 끝나면 매번 만난 것도 사주고 그랬다. 유독 날 귀여워해준 정이라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그녀는 진짜 예뻤는데 특히 쫄쫄이를 터트릴 것 같은 불륜감은 엄청나게 육감적이었다. 그런 누나를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안달난 수많은 아저씨들이 그 누나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며 자신들을 더욱 부각시켰다. 나도 남자인지라 그녀 앞에서는 멋진 남자이고 싶었는데 험상궂은 아저씨들 앞에서 나는 작아져야만 했다. 참고로 누나는 34살이었고 아저씨들은 40, 50대였다. 그러다 동호회에서 100km 장거리 라이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누나가 동호회 사람 말고
이상한 사람 따라가는 바람에 바로 뒤에 있던 나까지 같이 나고 돼서 일행들이랑 멀어졌는데 아무리 가도 못 따라가서 둘이 그냥 카페 들어가서 죽치고 있게 됐다. 그때 누나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번호도 교환했다. 그러다가 동호회 사람들이 데리러 와서 다 같이 달렸다. 웃겼던 게 다른 사람 나고 되면 그냥 버리고 가면서 그 누나가 나고 되면 난리법석을 떨며 끝까지 찾아 데리고 가더라. 여왕 벌이라 그런가? 그렇게 누나랑 단둘이 대화하고 그날 철기왕성한 스모 살은 심장이 두근거려 잠도 못 잤는데 그날 저녁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심장이 터질 뻔했다. 나랑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이야기하다 잠들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 이야기 들으니깐 신나서 대화를 했었다. 그렇게 수개월간 누나랑 겐톡도 자주 주고받고 통화도 자주 하고 이게 혹시 그린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다 동호회 30대 중반에 건축업을 하는 총각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주변에 여자도 정말 많았고 외모도 정말 준수한 그놈과 결혼을 한다는 거다. 그 당시엔 누나한테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결혼한다니? 뭐 어쩌겠습니까? 축하해줘야죠. 그녀가 결혼 후 2년 조금 안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군제대하고 여자친구 없다고 하니깐 제대 선물로 자기 회사의 여직원과 소개팅을 주선해 준다더군요. 소개받은 여자랑은 소개팅 첫날 서로 호감 표시를 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썸을 타면서 할 것다 하는 엔조이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정희 누나에게 카톡이 오더군요. 너 그 애랑 잘 지내냐고. 뭐 그냥 누나 동생 사이로 썸 타는 중이라고 하니 그날 갑자기 나랑 저녁에 잠깐 보자고 그러더군요. 당연히 남편인 형님이랑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혼자 나왔대요. 뭐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근데 그리 이상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나를 혼자 만나러 오는 건 좀 아닌데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 얘기 없다가 자기가 소개해준 그녀 얘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올 때쯤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나 사실 너희 둘이 어떤 사이인지 대충 얘기 들었어. 어머야 그런 말도 했어? 참나 세상에 비밀이 없네? 그런 건 좀 비밀로 간직하지? 뭐 자랑할 거라고. 아니,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술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 실수로 나왔는데 뭐 너랑 엔조이로 지낸다 그러더라고. 너가 잘해준다던데?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했길래 그래 누나 반응이래? 호흡 꽤나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던데? 그러니깐 뭐라고 했는지 말해보라니깐. 근데 너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근데 누나는 갑자기 날 불러내서 이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뭐야? 너 예전에 나 많이 좋아했잖아. 생각지도 못한 그녀 질문에 말문이 턱하고 막혀서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야. 나 곧 내가 이혼할 것 같아. 형식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사람과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하네. 의처증 때문에 동호회에도 못 나가게 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딴 남자 알아보는 중이잖아. 딴 남자 알아본다고?
정태가 누나랑 한번 만나줄래? 그녀의 돌직구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까 누나. 그때 저는 24살이었고 그녀는 36살이었죠. 어느 날 카톡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공유했죠. 제가 혼자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용도함에서 출발해 해안선을 따라 그녀는 간식의 방향으로 제주를 한 바퀴 도는 총 234km의 환상 자전거길을 2박 3일 동안 달릴 예정이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누구란가? 혼자 가요. 그랬더니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돼. 순간 당황했죠. 남자랑 단둘이 가는 게 괜찮겠어요? 물으니 그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이제 돌싱인데 뭐 어때? 그렇게 둘만의 제주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여행 첫날 제주항에서 안동면까지 약 90km를 달렸습니다. 바람결에 소금기가 묻어나는 해안길을 함께 달리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는 경험이 풍부한 라이더답게 저보다 페이스 조절도 능숙했고 여행 코스에 대한 계획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계속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단둘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비용은 누가 내야 하지? 숙소는 따로 잡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죠. 숙소에 도착해 잠시 서성이는 저를 본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산 좀 해줘요. 그러면서 덧붙이더군요. 여행 코스는 내가 다 짰으니까. 경비는 내가 낼게. 우리 숙소는 한 곳만 잡자. 근데 이게 더 편하잖아. 돈도 아끼고 말이야. 그렇게 그녀가 숙소를 예약하고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의외의 배려에 놀라고 속도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라이딩 중 잠깐 쉬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숙소로 돌아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속에서도 묘한 끌림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호감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던 거죠. 그렇게 우리의 제주도 여행은 단순한 자전거 여행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우리는 단순한 동호회 사람 그 이상이 되었다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시작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다. 그녀가 이혼을 한 후부터는 저녁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기 전에 늘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당연히 우리가 연애 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와의 관계는 내게 특별했고 그녀는 남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맛집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시간이 없다거나 동호회 사람들도 함께 가면 어때? 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정작 매일 집에서만 나를 만나려고 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관계가 연애가 아닌 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그게 바로 비밀 연애였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세상에 숨기고 싶어 했고, 나는 그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 간극은 내게 깊은 상처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녀를 잃는 게 더 두려웠다. 혼자만의 과몰입으로 힘든 순간도 많았다. 동호회 모임이 끝난 어느 날, 그녀가 다른 아저씨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따졌다. 그 순간 그녀는 정색하며 말했다. 우린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야? 남들 앞에서는 선을 지켜야 해. 그 말은 내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고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를 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름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 관계가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동안 우리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렇게 그녀는 내 삶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얼굴 한번 보자는 말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를 만났고 함께 술을 마셨다. 출기운이 돌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누나는 나를 갖고 놀았어라며 울고불고 소리쳤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나를 달래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또 따라갔다. 집에서 한 잔 더 하며 나는 다시 물었다. 앞으로도 나랑 계속 만날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도 30대 후반이야.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는 곧 결혼을 할 거라고 덧붙였다.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이완계된 사실은 그녀가 결혼하려던 상대가? 그녀는 동호회. 새로 들어온 40대 중반에 돈 많은 돌싱. 남자라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녀와의 인연은 내 인생에서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연애를 놓친 시간이었다. 한참 좋을 나이에 사랑을 믿고 그녀만 바라보며 지낸 시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시절에 내가 더 현명했다면, 내가 내 감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더 아꼈다면 다른 결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결국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